안녕하세요. 65세 정미숙의 5년간 사랑으로 키운 손녀와 이별했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들 부부에게 이미 늦었다고 말한 다음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은 시장을 돌며 장을 봤다. 땅콩 강정 한 봉지, 따뜻한 고구마 몇 개, 그리고 할인이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평온하게 보내자.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쯤 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들뜬 듯하지만 그 밑바닥엔 분명 긴장과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엄마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생겼어. 중요한 얘기? 아직 모르고 있구나 싶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4시에 보자. 약속 장소는 근처 카페였다. 일부러 한산한 곳을 골랐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엄마 기부 그거 진짜야?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제서야 확인했구나. 그래, 진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산산이 깨졌다. 수지는 손등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로 전부? 응, 전부.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엄마, 그건 말도 안 돼. 우릴 놔두고 왜? 놔둔 게 아니라 너희가 날 밀어냈지. 나는 아주 차분히 말했다. 수지는 더는 억지 미소를 유지하지 못했다. 어머니 기부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 통해서 오늘로 전부 마무리됐다. 그 한 문제 그들 사이를 찢어발랐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니, 어떡해. 어머니 이런 결정 가족에게 상의도 안 하고. 나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말했잖니. 가족이 아니라고.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뚝 끊어진 듯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는 그의 말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살라고 결정해야 하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그제야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다. 어머니 돈이면 우리가 집 대출도 갚고 할인이 교육비도 여유 있게 쓰고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왜 남한테 줘요? 왜? 그게 너희 진심이구나. 네, 진심이에요. 수진은 절규하듯 말했다. 왜 남에게 주냐고요? 왜 우리에게 준다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가족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둘은 숨을 죽이고 내 목소리를 기다렸다. 나한테 했던 말들. 그 말들은 가족이 한 말이었니? 이제 필요 없어요. 집 좀 비워주세요. 애는 우리가 키울게요. 그 단어들이 카페 안에 울렸다. 수지는 한순간에 입을 다물었다. 민수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건 너희였다. 수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어머니. 이제라도 다시 가족처럼 지내면 되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진짜 잘할게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너희가 한 행동은 너희가 돌려받는 거야. 수진의 얼굴에서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다. 민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정말 잘할게. 제발 다시 얘기하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끝난 얘기야.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미래였다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될 거야.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겨울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카페에서 돌아온 밤 나는 평소처럼 작은 원룸 전등을 켜고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보통 같으면 며느리에게 분노한 전화가 오거나 아들이 술 취해 울먹이며 연락할 법도 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이제야 현실을 본 거겠지.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말로 모든 기부 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서야 그들은 실감했을 것이다. 나는 그 평온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한번 숨 고르면 된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쾅쾅. 원룸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에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다. 눈은 벌겋고 숨은 가쁘고 마치 밤새 울었던 사람들처럼.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는 문을 가볍게 열어 그들을 들였다. 둘은 서둘러 들어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했다. 들어오자마자 수지는 주저앉듯 바닥에 앉았다. 어머니, 진짜로 그 돈 다 기부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예 망가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미 끝났어. 그러자 수진의 눈빛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때 그 말들 진짜 미안해.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들의 사죄는 진심일까? 아니면 돈이 사라진 현실이 두려워서일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수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대출이 8천이나 있어. 이번 달 은행 이자만 80이야. 할인이 유치원비도 밀렸어. 그 목소리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문득 이전의 대화를 떠올렸다. 이제 필요 없어요. 집 좀 비워주세요. 애는 우리가 잘 키울게요. 그 말들이 오늘 이들의 절규와 겹쳐졌을 때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건 5년이라는 시간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 5년 동안 내가 할인이 봐줄 때 네가 회사 다닐 수 있었고 수진이 너도 직장 다니고 생활할 수 있었어. 수진의 눈이 떨렸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말을 끊었다. 그래. 지금은 너희가 책임질 차례야. 수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어머니! 어머니 돈이었잖아요. 어머니 다 벌었잖아요. 왜 우리한테 조금도 안 남겨요? 왜 남한테 줘요? 왜?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그건 어떤 사람도 다시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다.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도 어깨를 떨며 말했다. 엄마,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같이 살자, 제발.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 속엔 진심과 후회 그리고 욕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다시는 누구의 집에도 얹혀 살지 않을 거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수지는 여전히 울부짖었다. 어머니 그럼 우릴 버리는 거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가 날 버렸지. 그 말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버렸다. 두 사람은 아무 증오도 아무 비난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절망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 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 민수와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로 젖은 얼굴, 흩어진 머리, 주저앉을 듯한 무릎, 그리고 그들의 등을 보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막을 여는 시간이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숨고르기였다. 민수와 수진이 떠나간 뒤 문틈으로 스며든 고요함은 마치 오래된 먼지처럼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이제 됐다. 긴 싸움이 끝난 듯했다. 무언가 크게 무너진 뒤 찾아오는 묘한 평온함. 하지만 그 평온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내일 잠깐 집으로 와줘.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문자를 읽는 순간 내 마음은 아무 흔들림 없었다.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더 잃을 것도 붙잡을 자존심도 없다는 것을. 그래도 마지막 정리는 필요했다. 그래, 내일 보자. 나는 짧게 답했다. 다음 날 오후 아들 집 현관 앞에 서자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기억들이 마치 헌 영화처럼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와 수지는 이미 울고 있었다. 수지는 눈을 부어가며 외쳤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우리랑 같이 지내자. 나는 그들의 눈물과 절규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래, 같이 지내자고. 두 사람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우리가 늦었어. 그 말은 가위처럼 차갑게 그들의 마지막 줄을 잘랐다. 수지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럼 어머니, 적어도 몇 천만 원이라도, 아니면 몇 백만 원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비는 자세였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로 곧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나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왜 이리 광적으로 매달리는지 이해했다. 그들의 삶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다. 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말했다. 너희에게 줄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수진이 울부짖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들었던 말들. 기억은 하니? 수지는 말을 잊었다. 민수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난 그 말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가자. 내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자. 두 사람은 놀란 듯 따라 나왔다. 민수가 묻는다. 어디 가는데? 나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거 직접 보여주려고 집을 나와 우리는 차를 타고 잠시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바다는 이미 겨울빛을 띠며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작은 주택 하나 앞에서 차를 세웠다. 하얀 목조집, 겨울 햇살에 빛나는 푸른 지붕, 작은 동백나무와 해풍에 흔들리는 빨간 우편함. 정말 조용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 나는 말했다. 여기 내가 앞으로 지낼 곳이다. 둘은 말을 잃었다.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이 집 언제 산 거야? 몇 달 됐다. 몇 달?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그동안 우릴 속인 거예요? 나는 차갑게 답했다. 너희가 속기만 했던 거지. 나는 말한 적 없으니까. 수진이 또 소리. 어머니! 그럼 기부한 돈 말고 이 집 살 돈은 어디서? 내 일부였던 작은 연금. 그리고 오래전부터 들어두었던 적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주저앉듯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에게 올 돈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없어. 너희에게 돌아갈 건 단 하나도 없다. 수지는 결국 울부짖었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바보였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바보가 아니었지. 그저 탐욕스러웠을 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은 너희가 한 번도 주지 않았던 평온을 주는 곳이다.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살 거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덧붙였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두 사람 뒤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철컥. 그 소리는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을 끊는 소리였다. 그리고 동시에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소리이기도 했다. 속초의 작은 집은 겨울 햇살을 받아 유난히 고요하고 따뜻했다. 이곳에 첫날 밤을 보내고 창문을 열자 은빛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작은 스탠드를 켜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전부터 내가 숨겨온 작은 통장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은행 통장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재산보다 귀하고 어떤 보석보다 반짝이는 존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쓰다듬었다. 할인아, 우리 할인이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독백하듯 이야기를 꺼냈다. 손녀를 처음 안았던 날이 떠오른다. 온 세상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지. 작디작은 손가락, 미세하게 떨리던 숨결, 그리고 할머니라는 첫부름.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단다. 너희 엄마 아빠가 나를 필요 없는 사람처럼 몰아냈을 때도, 한겨울에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을 때도 할머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 너의 웃음뿐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희 부모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단다. 하지만 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을 남겨두고 싶었어. 너에게만큼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서 이 통장은 오직 너 하나를 위해 준비한 할머니의 마지막 마음이야. 내가 성인이 되면 할머니가 직접 건네줄게. 그때가 되면 너는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왜 혼자 떠났는지, 왜 모든 걸 기부했는지, 왜 마지막 선물만큼은 너를 위해 남겨두었는지. 할인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 통장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돈을 꺼내 쓰지 않았던 이유는 너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내 마음이 온전히 자유로워졌단다. 나는 통장을 서류함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나는 나로 살아도 되지. 창밖에서는 해가 바다 위에 반짝이며 새로운 하루를 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정미숙으로 살아갈 시간이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냉대도 더 이상 내 삶을 흔들 수 없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귀를 스친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바다 앞 작은 평상에 앉았다. 그 바람 속에서 어쩐지 남편의 숨결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서라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키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희생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예요.